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하는 시간 2021학년도 영신여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8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대표 먼저 뽑으면 되겠죠. 뽑는 학생 수가 8명이니까요. 뽑는 가지 8가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대표를 뽑으면 되겠죠. 부대표를 좀 뽑겠다. 나머지 명수에서 뽑으니까 7가지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열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 주어져 있습니다. 오호, 합성함수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성립 안 하는 건데 이번에 좀 성립하는 특수한 경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f, gx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는 f의 x 자리에 gx가 들어온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좀 대입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 전개해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5k 마이너스 4 이렇게 전개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의 fx 이번에는 gx 자리 이 부분에다가 5x-4 이렇게 처리되는데 fx가 좀 들어오면 되는 거죠. 플러스 k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4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는데 두 식이 좀 이제 결과가 좀 이제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5k-4 부분하고 k 플러스 4 부분들이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4k는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때 좀 k 값을 구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k 값은 2입니다라고 풀이해주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 구해가는 그런 절차 부분들을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원소가 이제 9개나 되는데요. 부분 집합을 열심히 구해가는데 원소의 개수는 좀 3개가 되겠고요. 적어도 1개의 홀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개의 홀수가 될 때는 1개, 2개, 3개 여러 번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좀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일단은 전체는 9개의 원소 중에서 3개의 원소를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전체적인 거가 되겠고요. 반대되는 부분들은 홀수가 1개 있는 거에 반대는 전부 짝수로 구성되어 있죠. 짝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 짝수가 2, 4, 6, 8 4개가 있으니까요. 4개에서 3개를 골라서 집합 만들 이런 경우가 반대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짝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경우 되죠. 이렇게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그런 가지수. 9, 8, 7, 3, 2 해서 3, 3은 9, 그 다음에 2, 4, 8 이렇게 저니까 12 곱하기 7 이렇게 쳐야 되겠고요. 빼기 이 부분들은 4 컨비네이션 3이니까 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 7, 14 그러면 이제 84에서 4를 좀 뺐으니까 결과는 80입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좀 순간적으로 주로 이제 적어도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구해야 될 그런 항목들이 좀 많아지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제 좀 반대되는 경우를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 이런 거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좀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을 열심히 좀 대입해주면 되죠. 대입하게 되면 1, 0, 1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전부 다 좀 x 집합이 있는 원소가 되니까 요거는 좀 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좀 되는 원소 좀 찾으면 되겠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 순간 이건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원소가 아닌 거 나왔으니까 대입하게 되면 1 대입했을 때 또 여기가 또 2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나오니까 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을 집어넣을 때도 이렇게 나오는 원소가 나오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게 되면 플러스 1 해서 계산 1 되겠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되겠고요. 1을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와 있는 이런 원소들이 전부 다 x집합에 있는 원소가 되니까 리을은 또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기억 리을 2개가 함수가 될 수 있겠다. 되겠죠?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을 좀 대입해서 나온 결과들을 가볍게 좀 처리해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잊지 말고 좀 연산 좀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집합 x를 정의역을 하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2가 돼야 되겠다. 치역의 원소를 좀 다 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1 플러스 a 되겠고 0을 대입하면 a 되겠고 1 대입해주면 1 플러스 a가 나오니까 똑같은 거니까 두 번 쓰면 안 되겠죠. 원소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2를 대입해주면 4 플러스 a 해서 나온 원소 4개를 대입했는데 종류는 좀 3개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더하기 해라. 그럼 a가 3개 있으니까 3a 되겠고 그 다음에 1, 4 더하기해서 5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좀 2입니다 라고 결과 나온 거죠. 그럼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좀 1, -1 대입하고 1 대입했을 때 결과가 좀 똑같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해서 처리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집합 x를 정의역을 하는 함수 되어 있습니다. 항등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fx하고 x하고 이렇게 좀 같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등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런 원소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3하고 x하고 좀 같습니다라고 처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서 x라는 원소 자체를 이제 마이너스 1하고 3 이런 원소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를 대입했을 때 이제 자기 자신 나오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집합 x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 마지막에 이제 답 구해갈 때 좀 신경 써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3 이런 형태 그죠. 대신 이제 공집합은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부분 집합 개수가 2의 제곱인데 공집합 하나를 지금 빼서 이렇게 좀 3개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공집합은 아니다 이렇게 또 주어져 있는데 항등함수가 되려면 일단 뭐 함수가 되려면 뭐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이제 함수에서 빼야 되는 항목이니까요. 개수 2개 좀 구했다고 해서 원소의 뭐 집합 개수가 2개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2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생각해가는 과정 정확하게 학습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두 함수 fx, gx 가르쳐 줬는데 다음식을 만족한다. 여기 h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hx에 대해서 h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f에 뭐 hx를 이렇게 좀 대입을 해주는 거니까요. 함수 자체로 그냥 이렇게 대입해주는 형태를 좀 취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이 hx 이렇게 대입 들어가면 되겠죠. 결과는 3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hx를 좀 가볍게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이 hx 그냥 이렇게 써놓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2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hx는 그럼 뭐 2분의 1에 3x 마이너스 2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뭐 h2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요. 2를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2분의 1에다가 2 대입하니까 6 마이너스 2 4 처리되니까 계산 결과는 얼마다? 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합성함수를 구해가는 뭐 방법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좀 이제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직접 대입해서 이렇게 결과 구해가는 그런 내용 뭐 위에 써져 있는 시 그대로 좀 대처한 거니까 어려운 이론이 아니니까 문제 형태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연습을 통해서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3과 4가 아닌 실수 x에 대해 이건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두 식이 좀 항상 성립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면 뭐 주어진 식이 뭐 통분해주면 돼도 되겠고 통분한 결과가 오른쪽 결과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전체다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1을 좀 곱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a의 x 플러스 4 더하기 b의 x 마이너스 3 처리해준 결과가 마이너스 14입니다. 이렇게 좀 해결해가면 되겠죠. a 더하기 b x 정리되겠고 그 다음에 4a 마이너스 3b 이렇게 정리되는데 이 결과가 뭐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a 플러스 b는 0입니다. 처리되겠고 4a 마이너스 3b 이 부분들은 마이너스 14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마이너스 b 값을 뭐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b 자리에 a를 대입해서 뭐 7a는 이꼴 마이너스 14에서 a 값이 마이너스 2,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b 값은 2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a-b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면 뭐 정답 그럼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항상 성립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 뭐 항등식 이론은 뭐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주어진 부분들 뭐 정리 그러니까 뭐 유리식에서 뭐 정리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통분해서 뭐 어차피 통분하게 되면 분모가 똑같은 거니까 분자 조사해 가는 건데 결국 뭐 오른쪽에 있는 식을 전체에다 곱하기해서 분자 부분들 좀 이렇게 살펴갑니다. 이렇게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x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아이고 무리식 연산 좀 연습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일단 x는 이제 유리화를 통해 주면 3-1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처리되겠죠. 루트 3-1 제곱되는 내용. 그럼 2분의 제곱할 때 3, 1, 4-2 루트 3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2 루트 3입니다. 라고 해서 x값을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배웠죠? 그 다음 정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루트 x 플러스 1 부분이 똑같은 부분들이니까요.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 이거를 뭐 모양을 뭐 치환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죠. 뭐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해서 x 플러스 1 빼기 1 이런 형태로 해서 통분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더하기 1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지워지고 이제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주어진 식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뭐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뭐 이런 모양들인 거죠. 일단 이제 둘 곱하게 됐을 때 2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이 부분들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x 플러스 1 제곱된 부분들 뒤에 더하게 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뭐 2배가 되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좀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x분의 2배의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연산을 좀 현명하게 좀 잘해야 되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죠? 뭐 나누기를 통해서 보면 2 더하기 x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좀 윤수하게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x 열심히 계산했는데 그러면 x분의 1이 필요한 거잖아요. 또 역수되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유리화해서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처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배의 2 더하기 4배의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8에다가 10이 되겠고 4 루트 3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10 플러스 4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면 1번이 좀 답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오래간만에 뭐 곱셈공식 형태의 꼴 연산을 좀 했는데 그 문제의 형태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뭐 이 부분들은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뭐 여러분 a 플러스 1 이렇게 그죠? a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여기 뭐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이렇게 이런 모양들이니까 유리화 겸 통분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이니까요. 이런 형태적인 요소들을 좀 살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0부터 5까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한다는 뜻이 되겠죠? 와, 그러면 21번, 2021번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합성함수를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것은 뭐 되게 이제 규칙을 좀 빨리 좀 찾아가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뭐 F4 이런 부분 좀 조사하게 되면 4를 대응한 거니까 뭐 1 이렇게 결과 나오면 되겠고요. 뭐 2번을 한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뭐 그 다음에 또 2를 대응시키면 되죠. 1을 대응시키니까 결과는 2입니다라고 또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번을 좀 한다라고 되게 되면 이제 2번 해서 나온 결과 2를 또 대입하면 되죠. 2를 좀 대입해 주니까 5 이렇게 좀 나왔고요. 골고루 다 나오는데요. 4번 한다라고 치게 되면 이번에 또 5를 또 대입하면 되죠. 5를 좀 대입해 주니까 결과 3. 그다음에 5번 한다 15를 쓰면 안 되는데 그죠? 5번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이번엔 좀 3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3을 좀 대입해주면 결과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나옵니다. 되셨죠? 이게 좀 매우 중요한 건데 이렇게 지금 5번을 하게 되면 이제 맨 처음에 대입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몇 번마다 규칙이다? 5번마다 규칙이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F 2021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뭐 오이 배수들을 이제 열심히 좀 지워가면 되는 거니까 뭐 2020을 지우고 나면 F1 이렇게 남는 그런 결과 한 번 한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는 1입니다라고 해서 정답 1번 체킹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합성함수 무지 이렇게 여러 번 많이 해야 될 때 이제 규칙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때 뭐 수식 가지고 하기도 좀 상당히 좀 곤란하죠. 지금 그렇다고 뭐 부분별로 이제 다 전부 다 식할 수도 없고 그런 거니까 대입해야 될 숫자들을 이용해서 규칙을 찾아가는 것이 풀이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아이고 역함수까지 구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니 뭐 매우 복잡하네요. 이때 이제 이렇게 함수 안쪽이 이제 복잡하게 생겼을 때는 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2x-3 이런 부분을 치환하는 거죠. 이렇게 t로 치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x-3은 4t 처리가 되겠고 2x는 4t 플러스 3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제 ft 이렇게 처리됐을 때 여기 이제 뭐 2x 부분 이렇게 있으니까요. 거기를 뭐 4t 플러스 3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6 처리해서 4t 마이너스 3에 가게 되면 f라는 함수를 좀 완벽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좀 함수 알아가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 이때 이제 역함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아이고, 이러면 역함수 또 구하려면 시간 걸리게. 이때는 이제 여기 값을 이용해서, 역함수 원래 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죠. 무엇을 대입해주면 9가 나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4k-3은 9입니다. 라고 해야 되면 12의 k는 3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 3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합성함수를 이제 다양하게 다양한 모양 형태로 해서 좀 처리가는 방법, 즉 치환에 의해서 처리가는 방법, 그다음에 역함수 주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방법, 이런 내용들 점검해가는 차원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해서 5자리 자연수를 좀 만들겠습니다. 이게 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뭐 이런 거죠. 두 번째, 셋, 넷, 다섯 번째 자리. 알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자리에는 1이 좀 딱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자기 자신 자리에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숫자가 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2, 3, 4 이런 부분일 때, 아이고 이런 건 좀 일일이 좀 나열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이렇게 좀 자리 수가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자리에는 뭐 어차피 뭐 1이라는 숫자는 맨
마지막에 와야 되는 거니까 올 수 있는 숫자들은 뭐 2, 그 다음에 3, 4 이런 숫자들이 오는 거죠. 5까지 올 수 있습니까? 5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오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2가 사용됐고, 뭐 맨 마지막엔 1이 좀 사용될 거니까 1, 2, 그럼 이제 사용됐으니까 2, 3, 4, 5 이런 부분들이 됐으니까요. 2는 좀 안 되는 거죠. 3, 4, 5 이런 부분들이 좀 올 수가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1, 2, 3 이제 4, 5가 남았는데 뒤에 4가 좀 오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에 5 이렇게 좀 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다 된 것 같고 이 사이에 그러면은 3하고 또 5가 남았습니까? 그럼 5하고 좀 3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요? 됐죠? 2, 5 이렇게 처리가 됐다는 얘기는 그 다음 2를 또 써있으니까 1, 2, 5가 돼 있으니까 그럼 3, 4가 남았으니까 또 4,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되겠죠?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좀 세 가지가 되겠고요. 3이 왔다라고 하지만 근데 여기 또 2는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4가 오거나 좀 5가 오는 그런 경우 좀 나눠줘야 되겠고 여기 맨 마지막 1.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있는 숫자가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2도 남았고 3, 4 지금 섰으니까 2하고 5가 남은 건가요? 그럼 이제 2, 5, 2 이렇게 좀 다 와도 되는 거죠. 이렇게 둘로 좀 나눠서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2하고 4가 남았는데 4가 만약 뒤쪽에 좀 못 가는 거니까 4하고 2 이렇게 좀 처리해서 계산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또 세 가지 예를 드는데요. 그럼 4가 됐다면 여기 맨 마지막에 또 1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 숫자가 2, 3, 5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걸까요? 근데 2는 못 오니까 요 3하고 5가 또 지금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또 3 이렇게 소거된 상태 2, 5 되는 거니까 2, 5 와도 되고 5, 2 와도 되는 거니까 둘 되겠고 5 지워지고 그러면 2, 3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세 번째에 3이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2에 3 이렇게 돼서 또 세 가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5, 1, 5 그러니까 2, 3, 4가 남아있는데 2는 못 오니까 또 3, 4 이렇게 좀 두 가지가 되면 되겠고 3 지워지고 2, 4 되는데 뒤에 4가 못 오니까 4, 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번에는 2, 3 남아있는데 3이 못 오니까 2, 3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또 두 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 3, 3, 9에다가 또 두 가지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전체는 뭐 11가지입니다 하고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자기 자신 자리에 숫자가 오면 안 되는 경우, 뭐 교란 수열 혹은 뭐 완전 순열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인데, 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이렇게 뭐 수용도를 통해서 좀 알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차분하게 원수 좀 체킹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신여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풉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함수 뭐 그래프 개형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뭐 그래프 쭉 이렇게 그려가게 되면 이곳에서 처리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y로 3만큼 평이동 3 이런 것부터 시작을 좀 해서 그래가면 되겠고요. 이렇게 됐으니까 뭐 4, 4분의 방향으로 그래가면 되겠죠. 근데 0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3 마이너스 루트 5 양수가 되가는 거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래가면서 그래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모든 4분면 지난다. 잘못됐죠. 3, 4분면 안 지나니까. 근데 옳지 않은 거 고른 거니까. 이거 이렇게 쳐야 되겠는데요. 정역 마이너스 2분의 5 이 부분 다 큽니다. 이거 맞는 이야기. 치역 3보다 작습니까?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가 좀 써져 있고요. 근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x축과 2,0에서 만납니까? 2를 대입해주면은 9, 그러면 3, 마이너스 3 플러스 3, 그러니까 0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어진 부분들은요, 아이고, 이걸 평이동할 때 이제 이 앞에 좀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뭐 대칭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아닌 거죠. 잘못된 내용은 기억 리을 이렇게 돼. 맞는 내용은 니은 디귿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 되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이런 거 좀 주의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함수는 역시 그래프 모양을 딱 이렇게 그리게 되면 풀이 해결책이 좀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가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또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이게 좀 3x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은 6이면 2에 3x 2 처리되겠고 그러면 플러스 4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 3x 2분의 5 이렇게 좀 남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요. 3분의 5x 3분의 5 뭐 그대로 되겠죠. 평이동에서 그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분면 질환지 아이고 이것도 그래프를 또 그려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점근선 x는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분모 0 만드는 값 3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고, y는 나누기 할 때 2 만들어졌으니까 2 이렇게 좀 그려가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분면은 플러스가 됐으니까 이쪽은 뭐 그려도 되겠고, 여기는 또 어떻게 그려가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살펴보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0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도록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모든 4분면 다 지나는 거죠. 모든 4분면 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됐으니까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4분면을 좀 지나는 거게 되겠죠. 점근선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3분의 2하고 2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PQ가 되겠고요. 이걸 곱하기 하게 되면 3분의 4니까 1보다 크니까 맞습니다라고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대칭성이 나오는군요. 원래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는 y는 이퀄 x, y는 이퀄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이제 뭐 0,0 이런 부분에서 대칭인데, 지금은 뭐 기울기가 이렇게 1인 걸 보니까 요 부분들, 이게 이제 평이동이 이루어져야 되죠. y는 x 방향으로 정근선 이동한 만큼 3분의 2, y축으로 이만큼 이렇게 평이동해서 식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y는 그러면 x 3분의 6에서 3분의 4가 되겠죠. 3분의 4 이런 모양 형태니까 대칭이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기억 디귿 리을 4번이 정답입니다라고 브리진에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유리 함수 자체도 뭐 그래프를 좀 어떻게 그려가는지, 그래프를 그려갈 때 이제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갑니다. 이런 사실이죠. 점근선 기준 딱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 3, 4분면이니까 2, 4, 4분면이니까 뒤에 이제 남아있는 이 숫자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래프 그리면서 좀 풀이를 좀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학습을 좀 진행한 다음에 이렇게 대칭성 부분들이 또 풀이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 대칭성에 대한 성질을 좀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부호를 좀 판별하라 이런 얘기가 알겠습니다. 뭐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려면 이제 가장 기본 이렇게 이제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그다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그다음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하면 각 사분면을 그려가는 게 가장 기본 기초적인 공부가 우선적으로 잘 진행돼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풀이 좀 진행해 가게 되면 모양 자체가 이렇게 3, 4분면 방향으로 가는 이런 내용이니까요. 일단은 주어진 부분에서 뭐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 이런 모양이 돼야 되니까 a 값가 이제 0보다 좀 작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래프 모양에서 a 값 0보다 작다 결정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0 만드는 만큼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평이동해야 되는데, 이게 좀 x 좌표 시작하는 부분들이 양수가 되거든요. 양수 이렇게 좀 처리되는 내용. 근데 a 값이 음수니까 b 값은 또 양수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 평행이동을 c만큼, 마이너스 c만큼이네요. 마이너스 c 값이 지금 이렇게 x축 밑으로 좀 내려와 있으니까 이 값이 0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c 값은 또 양수입니다라고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좀 처리되는 부분들을 좀 찾아가면 되겠죠. 그렇게 처리되게 되면 4번이 정답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여기 중간에 또 마이너스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 각 4분면 방향으로 이제 그려가는 이 부분의 기초적인 범위부터 좀 그래프 그려가는 연습을 좀 하면 되는 거니까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철저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마이너스 5부터 0 사이에서 정의된 유리함수 그래프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만나도록 하는 n값의 범위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프를 좀 열심히 잘 그려야 되겠죠. x는 4, 분모 0 만드는 부분들, 나누기 했을 때 몫이 생기는 2, 이런 부분들이 좀 정근선이 되겠고요. x, 아이고 이건 결국은 해야 되는 거군요. 2에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8에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해서 양수되는 거니까 4분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점근선 x는 4, y는 2 이렇게 좀 표시해 갔을 때, 아이고 2하고 4하고 좀 비슷하게 그렸는데 일단은 뭐 1, 3, 4분면 방향으로 좀 그려야 되겠죠. 이거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근데요 우리가 좀 종역 그려야 될 부분들이 마이너스 5부터 0이니까 뭐 1, 3은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0을 좀 대입해 주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0 대입해 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1 되니까 이런 부분들 점 좌표 좀 찍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5를 좀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5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9, 1이 되는데요. 그럼 1을 이렇게 돼서 점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좀 이렇게 일부 그려서 됐습니까? 뭐 이런 그래프 부분, 그래프인 다른 부분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요 부분만 딱 정해진 부분만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1이었고요. 여기가 0,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좌표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직선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리는데, 뭐 직선 부분들은
m의 x-2 더하기 4-y는 이꼴 제로. 이렇게 뭐 m에 대한 항등식 형태로 처리해주게 되면 2, 그다음에 4를 지나는 이렇게 되겠죠. 항상 지나는 점. 그다음에 이제 요 식을 봤을 때 기울기 m인 직선 이렇게 해서 해석해서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되죠? 그럼 이제 그려가지고 요 모양을 또 이제 표시해 가면 되겠죠? 2,4 점 찍고 이곳에서 지나는 직선들을 쫙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데 뭐 만나야 된다라고 됐으니까요. 뭐 만날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 중간 이 사이 기울기에다 그어가면 되는 거니까 끝에 만나는 점들 이 기울기를 좀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좌표가 2,4 이렇게 처리됐었죠? 좌표. 그러면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2에서 5를 빼는 그런 형태니까 7분의 3 해서 기울기 하나 구하면 되겠고 여기는 2분의 4 더하기 4분의 그러면 얼마예요? 4분의 1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기울기를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기울기를 또 곱을 또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뭐, 결국은 7분의 3하고, 여기는 8분의 17을 좀 곱하기 해서, 56분의 21, 50일 해서 좀 답을 구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5분이 좀 답이 되가네요. 뭐, 큰 흐름 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가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직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유리함수 자체를 뭐 점근선을 통하고 여기 양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일부분에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는 부분들 뭐 두 가지를 좀 이제 살짝 결합시키면 풀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프 그리는 부분에 좀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와 그 역함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수점에서 만납니다. 두 점 교점 사이 거리가 좀 나와 있는데요. K 값을 구해달라라고 돼 있죠. 우리가 그래프 좀 살펴봤을 때 역함수 해서 이제 수식으로 풀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역함수 관련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이제 y는 이꼴 x를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면 대충 x는 좀 2쯤에서 시작하겠고 2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k가 좀 여기 이제 2보다는 더 크면 안 되겠죠.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두 점 만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두 점을 이렇게 만난다. 잘 해가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수식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x-4 플러스 k하고 x하고 만난다. x-k는 루트 2x-4 해서 수식으로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kx 이거 2x가 또 넘어오는 거네요. 2에 이제 k 플러스 1 x 처리하면 되겠고 k제곱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뭐 그림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알파 베타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뭐 알파 알파 이런 데가 뭐 베타 베타 이렇게 좌표가 좀 나오겠다. 그리고 만나는 두 점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구하게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루트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 결과 자체가 지금 2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루트 6이다 처리되겠고요. 그러면 이곳에서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으로 가야 되겠죠. 제곱 이렇게 쳐야 되면 이제 곱셈 공식을 보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 부분들이 6이다. 요거 그럼 최종적으로 풀어야 될 수식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서 풀어가면 되겠죠. 근거 계산 관계 이용해가지고. 제곱해야 되니까 4배의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배의 k 제곱 플러스 4 이 결과가 6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4k 제곱 그냥 쓸까요? 근데 4k 제곱이 지워지잖아요. 그럼 2k에다가 8k 플러스 4 마이너스 16은 이꼴 6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8k는 12에다가 1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러면 k 값은 4분의 9 해서 k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1번 정답 되어가는 내용. 무리함수 특히 이제 뭐 역함수하고의 관계. 그러면 항상 이제 y는 이꼴 x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들. 수식을 했었는데 나왔을 때 우리가 좀 주의 기울여야 될 것은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갈 때 이제 이렇게 좌표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지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 번 더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최종 풀어야 될 관계식을 좀 만들어놓은 과정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근거 계수의 관계 이제 곱셈 공식을 연결시켜서 연산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9개의 점들이 있습니다. 3개의 점을 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삼각형 만들 땐 3점 필요한 거니까요. 9개의 점에서 3점 딱 선택해 가면은 삼각형 개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밑에 이 부분들 5개의 점이 있는데 여기서 3점 고르면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개의 점에서 3점 고르는 경우 요건 좀 빼줘야 되겠죠. 요것만 좀 이렇게 딱 빼면 삼각형 만들어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9, 8, 7 이렇게 되는데 3, 2로 좀 나누게 해달라. 3, 3, 그 다음에 여기
4 이렇게 되는가요? 12 곱하기 7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2 곱하기 7이니까 84가 되는가요? 84에서 요거는 이제 10 이렇게 좀 빼면 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그러면 정답 74입니다라고 브릿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삼각형 만드는데 점 3개 필요한 거 너무나 당연한 거겠고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은 삼각형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니까 안 되는 경우를 이렇게 빼서 풀어가는 거 뭐 간단한 아이디어니까요. 조금만 좀 연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1000원짜리 지폐 2장, 5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5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가지고 지불을 합니다. 보기서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었습니다. 요거는 지불하는 경우는 아이고 이건 지불 안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금액의 수는 이렇게 된다. 금액을 물어볼 때는 어떻게 되죠? 500원짜리가 좀 개수가 많아서 1000원짜리 되게 되면 이 1000원짜리 좀 쪼개야 되겠죠? 근데 또 100원짜리 동전이 많은 거니까 아이고 그 다음 달은 되니까 이거 또 쪼개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100원짜리로 쪼개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 지금 2,000원, 3,500원, 4,000원. 아이고 그러면 뭐 100원짜리 동전이 40개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뭐 100원에서부터 4,000원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종류가 뭐 40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기억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인데 1,000원짜리 2장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더하기 1을 안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3 더하기 1, 500원짜리, 100원짜리는 5 더하기 1을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빼기를 해줘야 되죠. 전부 다 내지 않으면 안 내는 경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3, 4, 12에다가 그 다음에 6을 좀 이렇게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72에서 1을 빼서 71 돼야 되는데 이거 빼기를 안 하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니은은 좀 잘못됐습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또 몇 가지입니까? 물어봤는데요. 이때는 뭐 가지고 있는 게 1,000원짜리, 500원짜리, 그 다음에 100원짜리 이렇게 처리됐으니까요. 이걸 2개 이렇게 좀 내는 방법이 있겠죠. 하나를 내면 2개 내겠고 처리되면 있고 하나 내고 하나 내게 되면 이게 좀 5개를 내서 처리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1,000원짜리를 안 낼 수도 있나요? 500원짜리를 3개 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내면 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몇 가지 경우가 있겠다,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맞는 이야기 정답 기억 디귿해서 4번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냐, 금액의 종류냐, 처리했을 때, 금액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작은 돈이 이제 누적돼서 큰 돈의 이제 기초 단위가 되게 되면 이렇게 큰 돈을 쪼개서 생각합니다. 요 아이디어만 좀 기억하게 되면 그리 헷갈리는 형태가 좀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겠고, 지불하는 방법 할 때는 이제 더하기 1해서 계산을 가는 이런 부분들 역시도 기억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X집합 1, 2, 3, 4, 5 X에서 X로 함수가 되는데요. F1, F5 아이고 1하고 5가 대응되는 됐을 때는 항상 5가 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뭐 대응되는 원소를 고르면 되죠. 5개의 원소 중에서 2개의 원소를 골라서 그 원소를 1하고 5에 대응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하고 5는 좀 대응되고 나면 나머지 2, 3, 4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럼 뭐 2가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 그 다음도 5가지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10 곱하기 여기가 그럼 125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뭐 1250까지입니다 하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여기 뭐 이렇게 대응할 숫자들만 선택만 하게 되면 자동으로 좀 대응되는 거니까 이렇게 조합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들 아이디어로 좀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어이구 알겠습니다. 화요일인가요? 언젠가요? 7개의 문자를 모두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좀 나열한다 돼 있죠. 그럼 이제 문자 순서를 좀 봐야 되니까 A도 있고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습니까? D 있고 아이고 그 순서가 좀 있어야 되니까 사전식이니까 그 다음에 E가 있네요. E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좀 짧은 건가요? 그 다음에 S인가요? S, T, U 그 다음에 Y 이렇게 된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7개의 문자. 나열할 때 이제 A가 맨 처음에서 쭉 나열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6개의 문자를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600토리얼 되게 되면 이게 이제 72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170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720이 한 번 더, 즉, D가 와서 나열되는 경우, 요거까지 좀 처리하더라도 1440까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거든, 뭐, 이것보다 더 뒤에 오는 그런 문자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720을 더 더하게 해주면 주어진 숫자를 좀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2로 시작하는 그런 문자가 돼야 되겠죠. 이 안에 좀 결과물이 있겠습니다. 1705에서 1440을 좀 빼게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건가요? 6에다가 265가 되는 건가요? 앞으로 이제 265번째 숫자를 좀 찾아가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A로 시작하게 되면 또 여기 이번엔 좀 5개의 문자가 와야 되니까 5팩토리얼 해주면 이게 또 120까지가 되겠고, 또 한 번 또 더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D 오는 건가요? D 이렇게 해주면 또 120 이렇게 처리해서 240이 좀 사라져가면 되겠고, 그러면은 240이 사라지게 되면 15번째 문자가 되는 거예요. 15번째 문자. 25번째 문제. 어이구, 25번째 문제 이렇게 좀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좀 찾아야 할 것은 E, D, 아이고, 요 부분 다 지나간 거죠. E, D 지나고, 그럼 이제 아이고, 문자 순서가 자꾸 이게 A, B, C, D가 아니까 헷갈린데요. E, D, E, S로 시작해야 되겠군요. E, S로 시작하는 부분들 해서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ES에 또 A로 시작하게 되면 문자가 좀 4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좀 4팩토리 해야 되거든요. 4팩토리 24가 되는 거니까 어이고 A로 시작하는 문자가 다 지나가면 그 다음 번째 문자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ES 다음 번째 문자가 그럼 또 다시 또 D가 되는 거죠. D로 해가면서 첫 번째 문자가 되겠죠. 그러면 남은 문자가 D로 좀 시작을 해야 되겠고 남은 문자가 그럼 STD 여기인가요? S는 좀 사용됐고 TUY가 좀 남아있는가요? 그럼 이제 T 하나 둘 셋. 이거 문자 하나 뭐가 남았는데요? 아 A가 남아있죠. 아이고 A가 좀 남아있습니다. 아 이게 순서가 아니니까 좀 많이 헷갈린데요. TUY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ESDA TUY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뭐 1번에 있는 건가요? 1번에 좀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아이고 그냥 순서가 A, B, C, D, E, F, G 이렇게 좀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좀 건너뛰는 거니까 아이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문자 일단은 알파벳에 뭐 사전식을 나열해서 순서 사전식 나오는 순서대로 좀 알파벳을 좀 나열해서 써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A가 올 때 그다음에 뒤에 이제 오는 가지수 6팩토리얼 이런 거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첫 번째 시작하는 문자 좀 찾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자 역시 또 5팩토리얼 이용해서 찾아서 두 번째 오는 문자 좀 찾기 끝나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자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가름이 났죠. 요거 다음에 이제 곧바로 오는 숫자니까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사전식 나열 이 부분들은 뭐 순서가 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이렇게 좀 팩토리얼 형태의 연산을 통해서 차분하게 좀 잘 대처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입니다. 9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보관함에 5개의 물건을 넣겠습니다. 1개의 가로줄은 1개, 2개의 가로줄은 2개 이렇게 좀 넣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려면 일단은 뭐 5개의 물건 자체를 이제 2개, 1개로 좀 먼저 나눠놔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건 이건 뭐 조편성이 되겠습니다. 5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2. 개수 2개 같아지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누면 되겠고요. 이것들을 이제 어느 줄에 들어갈까? 줄 배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3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개가 좀 그런데 이곳에서 좀 첫 번째 칸에 만약에 넣는다고 해주면 넣는 가지수가 3 곱하기 2가 되겠죠. 그 다음 또 2개 들어가는 이 방법도 3 곱하기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넣는 방법은 또 3가지 이렇게 해서 각각 줄에다가 또 배치하는 가지수가 있겠습니다. 논리 전체가 뭐 3단인데요. 조편성, 줄 배치, 그러면 각각 배치 됐습니까? 이런 절차를 좀 거쳐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연산을 좀 잘해야 되겠는데요. 여기는 또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계산 결과 3 여기도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또 3 곱하니까 3이 되겠죠. 9가 되겠고 여기는 또 6, 그 다음에 또 3 이렇게 좀 처리돼서 나오는 계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3, 9, 27, 270에다가 6, 6, 36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36, 27 곱하게 되는데 37이 21에다가 60, 40에 되니까 2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72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렇게 쳐야 되니까 9720 해서 9720입니다 라고 가질 수 있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뒤에 뭐 연산은 그래 좀 하면 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먼저 물건 자체를 이렇게 좀 가로줄에 좀 넣어야 될 개수가 정했으니까 이렇게 먼저 이제 조를 나누게 됩니다. 아이디어. 이렇게 나눠진 것을 이제 과연 어느 줄에 들어갈까? 줄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줄에 가서 각각 4번에다가 배치해가는 가지수. 그러니까 논리적인 절차를 좀 얼마나 좀 잘 거쳐가서 풀이를 진행하느냐 이런 부분들. 뭐 경우수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수다운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복습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곡선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 A점은 좌표가 좀 주어져 있고요. B점은 이제 임의점이 되겠죠. 문자. 대신 이제 좀 숫자가 좀 이보다 큰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두 점 X축과 Y축 만나는 점 좌표 정했고 수선발 내려가지고 결국은 뭐 삼각형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 기울기부터 해야 되겠죠. 두 점 지나는 직선 만들게 기울기부터 a 플러스 2가 되겠고 a 플러스 4에서 더하기 2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여기는 뭐 통분하게 되면 a 분의 4 플러스 2에 이렇게 처리되겠죠. a 플러스 2분의 이렇게 있는 거겠고, 아이고 이거 약분되는데요. 그럼 이제 a분의 2에서 기울기를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직선의 방정식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a분의 2 기울기 있겠고 좌표는 a점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2 빼기 2 해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절편을 구하면 되니까 먼저 p를 좀 구해가려면 y에다 0을 쓰니까 a분의 2 x 플러스 2는 이퀄 이항시켜서 2 처리되면 이제 약분하겠고 x 플러스 2는 이퀄 a 처리되는 거니까 뭐 b점 좌표는 a-2,0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주어진 식을 뭐 전개해주면요 a분의 2x에다가 그럼 a분의 4-2 처리되어 있으니까 뭐 q점 좌표는 0, a분의 4-2에서 좌표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지금 이제 삼각형 넓이 OPQ 넓이를 좀 구하게 되면요 2분의 1에다가 밑변 길이는 뭐 이렇게 a-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부호를 바꿔서 a분의 2배의 a-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소거되는데요. 그럼 a분의 a-2에 제곱해서 뭐 의외로 좀 깔끔하게 좀 정리되는 내용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삼각형 BPR 넓이를 BPR 넓이를 구하게 되면 2분의 1에다가 여기 좀 좌표 자체가 a-2 되어 있는데 여기 좌표가 a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간격 자체가 2가 되는데요. 그럼 높이는 또 a분의 4에서 a분의 4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s1, s2 이제 다 구했으니까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8 되겠군요. 이런 형태 알겠습니다. 넓이식 다 이제 더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a 값은 또 2보다 큰 범위.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a 더하기 a분의 8에다가 빼기 4 이런 형태로 해서 역수 모양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산술기의 평균으로 연결시켜 가야 되겠죠. 처리되면 이게 이제 2 튀어나오니까 4루트 2 마이너스 4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5번이 좀 답이 돼가는 뭐 큰 흐름 틀에서 뭐 식을 좀 만들어가는 뭐 과정에 해당하는 건데 뭐 기울기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그래서 뭐 좌표 찾고 사실 그렇게 뭐 특별하게 대단한 거 한 거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 좀 문자로 돼 있어서 좀 불편한 점. 그 다음에 또 좌표가 얻어졌으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고 넓이 또 합하라고 해서 정리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뭐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들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문자 역수꼴이니까 이게 산술기하 평균 써야 되겠다. 이렇게 아이디어 하나만 좀 잘 처리하게 되면 평상시에 얼마나 좀 수식을 다루는 연습을 했느냐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뭐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연습을 좀 한다라고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연습장 펴놓고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4번입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x분의 1 무리함수 그래프 역함수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 또는 경계에 포함하는 점의 개수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좌표가 또 같아지는 것도 빼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뭐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 같은데 아이고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주어진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 2, 3, 4, 5 뭐 대충 이런 데부터 시작해 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뭐 역함수도 있으니까 역함수 할 땐 철저하게 이제 우리가 y는 이꼴 x를 이용해서 그 그래프를 좀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만나는 좌표부터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5는 이꼴 x 처리해 주게 되면 x 마이너스 5하고 루트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결과 같아지는 부분 보니까 x가 에다 8 대입해 주면 될 것 같죠. 3 되겠고 루트 9는 또 이렇게 3 되는 거니까 뭐 정수 부분 나오는 것 좀 이용해 가지고 좌표를 좀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 8,8 이런 형태를 좀 좌표를 좀 잡아가면서 좀 처리를 해야 되겠죠? 8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살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중간에 좌표가 또 1,1이 좀 상당히 필요한데요. 와, 뭐 대략적인 이런 그래프 무리함수 그려가면 되겠고 중간에 이제 x분의 1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1,1을 지나는 거잖아요. 실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렇게 되죠. 뭐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역함수는 그럼 여기가
5가 되는데 5, 마이너스를 해서 또 그려가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뭐 둘러싸인 부분들의 정수점이니까 우리는 요 위쪽 부분들 그죠? 위쪽 부분들에서 정수점을 구해 가지고 여기서 몇 배를 해주겠다, 두 배를 해야겠다 이래서 처리를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요 함수식 이거 좀 잘 기억해가지고 좀 처리해야 되겠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F2를 좀 구하게 되게 되면 5 더하기 루트 이렇게 처리되는 거야. 이게 대략 6.xx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좌표들은 x 좌표가 1 이렇게 됐을 때 y 좌표가 지금 이제 y는 있고 x 같아지면 안 되는 거니까 1,1 부분들 빼고 그보다 좀 큰 걸 좀 계산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 3, 4, 5, 6 이렇게 형태에서 개수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쪽에서 그럼 이제 몇 개가 나오는 거죠? 5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2를 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F2는 그러면 5 더하기 루트 3 처리 되는 거니까 2일 때 역시 이거 2일 때는 2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 4, 5, 6 해서 4개 정도 얻어지는 것 같고요. F3을 구하게 되면 5 더하기 루트 4니까 2가 되니까 7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일 때는 좌표가 3은 안 되고 4, 5, 6, 7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또 4개가 되면 되겠죠? 개수를 좀 구해야 되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5 더하기 그럼 루트 4를 좀 더하게 되니까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럼 4, 아이고 지금 이게 4컴마 해야 되죠. 4,5, 6, 7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3개 좀 되겠고요. F5를 좀 하게 되면 5 더하기 루트 6 되는 거니까 5, 5는 안 되고 6, 7 되겠죠. 이게 좀 아직 9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두 가지. 6을 좀 처리해주면 5 더하기 루트 7 되는 거니까 6,7 이렇게 처리되겠죠. 해서 한 가지 구해가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7을 처리해주면 이제 F7을 처리해주면 이게 이제 5 플러스 이게 좀 어차피 뭐 8이 안 되잖아요. 8,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래도 좀 조사를 하게 되면 루트 8 되는 거니까 7일 때 7점 얼마에서 7,7은 안 되는 거니까 개수에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 2, 3 다음은 10개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게 몇 개인가? 19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19개 계산해서 나왔는데 저 위쪽 부분들은 이제 19개가 됐으니까 대칭해서 전체는 이제 38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일일이 좀 좌표를 좀 조사해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조금 이제 꼼꼼하게 처리해 가야 되는 거니까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풀이를 좀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의 큰 흐름점 좀 살펴봤을 때요. 유리함수, 원래 무리함수, 그 다음에 역함수 이렇게 됐을 때 역함수 관련돼 있으니까 y는 이꼴 x 이 부분들 철저하게 이용해야 되겠고 x분의 1 그래프 이거 1콤마를 지어야 되는데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여기 이제 둘러싸인 이 부분들을 구해야 되니까 함수값을 좀 잘 이용하는 거죠. 함수값들을 좀 이용해서 됐습니까? 이렇게 함수값들을 잘 이용해서 그때 나오는 안쪽에 있는 개수들을 좀 살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차분하게. 근데 이게 좀 끝자락에 시간이 좀 쫓겨가는 부분들이니까 평상시에 좀 연습을 좀 통해서 이게 앞쪽에서 시간을 좀 충분히 세이브 못하면 상당히 좀 곤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어쨌든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5번 영신요구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에 검은 공, 흰 공을 좀 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넣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같은 색의 공은 구별하지 않는다. 됐고요. 공은 각 바구니에 1개 이상씩은 넣어야 되겠고요. 검은 공은 2개 이상 넣을 수 없다는 얘기는 검은 공 1개씩 넣는 거잖아요. 검은 바구니 5개 검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검은 공을 이렇게 좀 하나씩을 다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5개의 바구니에서 검은 공이 들어갈 바구니 5컨벤션 안에서 선택해가지고 넣으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바구니 하나에는 비어져 있으니까 여기 흰 공 하나를 좀 넣으면 되죠. 흰 공 하나를 좀 넣으면 이제 흰 공 몇 개가 남았다, 5개가 남았다라고 생각해서 공을 좀 넣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곱하기해서 이제 넣어가면 되는데 더 이상의 다른 조건은 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흰 공 자체를 어떻게 될까요? 왕창 다 넣을 수도 있고 5개의 바구니에서 이제 1개의 바구니를 선택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공 5개를 좀 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5개를 그냥 왕창 다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2개의 바구니를 좀 선택해가지고요. 2개의 바구니에다가 공을 좀 나눠서 넣으면 되죠. 그럼 이제 5개니까 1, 4에서부터 4, 1까지 이렇게 해서 나눠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구니 3개를 좀 선택해 가지고요 바구니 3개를 선택해서 3덩어리를 좀 나눠야 되는데 이건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요 1개 나누게 되면 4개니까 1, 2, 3에서 여기 또 3가지 1,
지금 5개인데 4개 편 1, 3, 2, 2, 3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2 처리하게 되면 1, 2에 2, 1 이렇게 되는 두 가지, 3 하게 되면 1, 1 이렇게 되는 그럼 몇 가지? 6가지가 되는데요. 6가지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좀 어떻게 되는가요? 공을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4개의 바구니를 좀 선택해 주게 되게 되면 4개의 바구니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뭐 2, 1, 1, 1 이렇게 나눌 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나눌 값을 4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5개 나누게 되면 뭐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모두 하나씩 집어넣는 경우 아이쿠 5 곱하기 계산 좀 잘해야 되겠는데 5에다가 여기는 10에 40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60이 되는데요. 그럼 여기는 4, 16이 됩니까? 아니죠. 5, 4, 20 아이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했는데 여기 틀리면 안 되죠. 20, 그 다음에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26이 되는 건가요? 125, 6 맞죠? 126 곱하기 5에서 처리가면 되는 그렇네요. 3에다가 3 처리하면 되겠죠? 60에 또 올라가는 거니까 5, 1, 5에다가 630해서 전체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뭐 주어진 조건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뭐 이런 관점이 되는 거죠. 검은 공은 이렇게 2개 이상 넣을 수 없다 이런 조건 때문에 검은 공은 이제 하나씩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갈 공을 좀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흰 공 하나 채우고 흰 공 5개 남은 걸 그럼 과연 어떻게 넣어갈까 이런 부분들인데 더군다나 좀 공이 좀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들어갈 바구니가 1개, 2개, 3개, 4개, 그다음에 이제 5개 바구니를 좀 다 선택하고요. 거기에다가 넣는 가지 방법들을 좀 생각한 거죠. 이게 좀 중요한 것은 공인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개수만 중요한 겁니다. 1개, 4개 집어넣느냐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부분들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만 좀 신경 써가지고 처리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틀 논리 틀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까탈스러운 거 맞죠? 그러니까 복습 철저하게 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5번 영식요구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경위수 바탕에서 계통해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식요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